오늘은 파리대왕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 이야기입니다. 제가 유명하다고 하긴 했는데 이게 아는 사람만 알고 이게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르는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저자는 윌리엄 골딩이고 원래 민음사에서 출간됐던 책인데 번역이 별로라는 평이 많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문예출판사에서 잘 번역해서 출간도 됐고 비슷한 시기에 그래픽 노블, 만화책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번에 한번 읽어보게 됐습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디스토피아 뭐 이런 그 안 좋은 찝찝한 소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금발머리 소년이 숲을 헤치고 걸어가는 장면에서 시작이 돼요. 누가 봐도 길이 아닌 곳을 소년이 걷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리죠. 잠깐만 기다려! 같이 가! 금발의 소년은 덩쿨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다는 그 또 다른 목소리를 기다리고 잠시 뒤에 금발의 소년과 뚱뚱한 어떤 소년이 만나게 됩니다. 이때 대략적인 배경이 설명이 돼요. 정확하게 어떻다는 설명은 없는데 둘의 대화를 유추해보면 소년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피격이 됐고 비상 탈출 장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비행기에 타고 있던 소년들은 비행기를 탈출해서 섬으로 떨어지게 되고 불시착할 장소를 찾지 못한 비행기는 불이 붙은 채로 후웅 하고 하늘을 날아 사라지게 됩니다. 뚱뚱한 소년이 금발 소년의 이름을 물어봐요. 금발 소년은 자기 이름은 렐프다 라고 대답을 해주죠. 소설에서 설정 12살이라는데 외국 소설이니까 이게 또 만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로는 13살, 14살 이제 막 사춘기 초입에 다다른 친구가 아닐까. 몸도 좋고 어깨도 딱 벌어진 뭐랄까 그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멋진 친구다. 뚱뚱한 소년은 내가 렐프 이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이 그런 넌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걸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물어보더래. 그래서 내가 가서 셀프 인트로듀스를 합니다. 내 이름은 무어라고 한다. 근데 얘는 눈이 나쁜지 안경을 끼고 있어요. 근데 이 안경이 나중에 정말 중요한 아이템이 됩니다. 그리고 천식이 있어서 가끔 발작이 일어나거나 격한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리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으로는 네가 불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금발의 렐프가 처음에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별명 얘기하니까 귀가 쫑긋해져가지고 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무어가 머뭇거리더니 자기 별명은 새끼돼지였다고 얘기를 해요. 무어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나의 치부를 먼저 드러낸 거죠. 약점을 먼저 보여준 거지. 그런데 무어의 기대와는 다르게 렐프가 이 얘기를 듣더니 크게 웃으면서 막 와하하 새끼돼지래 새끼돼지 무어가 야 그만해 이러면서 말리는데 계속 새끼돼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뭐 그렇게라도 얘랑 친해지면 됐지 이런 마음으로 알았어 너는 새끼돼지라고 부르는 거 허락해줄게. 대신 다른 애들한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이러고서 넘어가게 됩니다. 둘은 섬을 다니면서 정보를 모아보는데 일단 어른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섬에 과일이 아주 많다. 사실 얘네가 끝날 때까지 먹을 게 없어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게 과일뿐이긴 하지만 어쨌든 먹을 건 있다. 그리고 큰 웅덩이를 발견해서 렐프는 수영을 하는데 새끼돼지한테 들어오라고 하니까 나는 천식이 있어서 수영을 못한다고 해요. 요즘이야 천식 있으면은 수영하면서 유산소 운동하는데 옛날에는 천식 있으면은 찬 음식 뭐 아이스크림 뭐 유산소 이런 거 못하게 했잖아요. 렐프가 아유 저 또 천식 타령한다고 이러면서 자기 아빠는 해군 사령관이라서 나 어릴 적부터 수영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리고 조만간 우리 아빠가 우리 구하러 올 거야 라는 얘기도 해줍니다. 새끼돼지는 우리 아빠는 돌아가셨어. 그리고 엄마는 점점점 이러면서 말을 흐리다가 자기는 과자집 하는 아주머니랑 같이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데 자세한 얘기는 안 해줍니다. 잠시 뒤에 둘은 우리가 언제쯤 집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어른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알아야 구조를 하지 않겠냐.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이대로 죽을 때까지 이 섬에 살 거다 라는 생각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아이들을 찾기로 하는 거죠. 그리고 섬을 뒤지다가 커다란 소라를 발견하는데 이 소라를 나팔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끝을 갈아가지고 구멍을 내고 불어보는데 소리가 안 나. 이게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냥 부는 것 같은데 또 그런 게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연습을 하다가 천식이 있는 새끼돼지는 못하고 금발머리 렐프가 큰 소리로 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어디선가 막 한둘씩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몇 명이라는 말이 없는데 애들 나이대로 보면은 렐프랑 비슷한 12살 언저리 그룹 그리고 6살 정도 되는 아이들 그룹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렐프랑 새끼돼지가 아이들을 반겨주고 쌍둥이 형제 샘과 에릭도 오게 됩니다. 얘네들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바닷가 모래 저편에서 시커먼 옷을 입은 애들이 오고 있더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열혈강호의 흑풍해 같은 그런 복장이지 않았을까. 얘네가 마치 군대처럼 줄을 지어와서 구령에 맞춰서 멈춰서
서거든요. 얘네는 성가대였대요. 옷이 성가대가 입는 그런 가운이었나봐. 근데 얘네도 별나지. 갑자기 비행기에서 떨어져갖고 성가대 옷을 왜 입어? 성가대의 우두머리 같은 애는 빨간 머리에 얼굴에는 죽은 깨가 가득하고 키가 크고 조금 말랐지만 뼈가 통뼈라서 힘이 센 잭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뙤약볕 아래에서 검은 가운 입고 돌아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성가대원 중에 한 명이 기절을 하는데 잭이 쟤는 신경 쓰지 마. 쟤 원래 나약한 놈이라서 전에도 아무 데서나 막 기절하고 그랬어. 신경 쓸 거 없어. 그리고서 성가대원들은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뭐 이런 애들 저런 애들 있는데 기억할 만한 친구는 로저라고 독해 보이는 인상의 음침한 아이. 이 친구랑 아까 기절했었던 사이먼이라는 애. 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렐프도 자기네 친구들 소개를 해주죠. 아까 얘기했던 쌍둥이 샘하고 에릭 그리고 새끼돼지 소개해주는데 분명히 새끼돼지가 렐프한테 아까 뭐라고 그랬어. 자기 별명 다른 애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잭이 야, 쟤 뚱보 이름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렐프가 쟤 새끼돼지 이렇게 말해버려.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인 애들이 막 다 막 아하하 새끼돼지래 새끼돼지 이러면서 또 막 부르면서 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돼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서 안경알을 닫게 되죠. 렐프 얘도 얘 좀 이상한 애가 것 같아요. 그죠? 아이들은 대장을 투표로 뽑기로 하거든요. 싸움을 잘할 것 같은 잭이랑 똑똑해 보이는 새끼돼지가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믿음직스러운 렐프가 대장이 됩니다. 그냥 뭔가 카리스마가 있었다는 식으로 나와요. 처음에 소라를 불었던 게 아이들한테 인상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잭도 대장이 되고 싶었어. 성가대 끌고 온 것만 해도 얘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얘도 권력욕이 있는 거죠. 근데 투표에 져가지고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렐프가 그걸 눈치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성가대 통솔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잭이 기뻐하지. 성가대도 넘어갈 줄 알았는데 성가대는 나한테 맡긴다니까. 그래가지고 성가대는 앞으로 사냥을 하는 사냥부대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가대 탈이! 해가지고 가운을 벗으라고 합니다. 갑자기 종목이 너무 달라졌죠. 음악에서 체육으로. 근데 뭐 어쨌든 아이들은 이렇게 한 팀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들이 지내야 할 이 섬을 둘러보기로 하거든요. 대장인 렐프, 사냥부대장 잭, 그리고 아까 기절했었던 사이먼 이렇게 셋이 가기로 해요. 근데 새끼돼지가 쫓아오죠. 잭이 얘기합니다. 넌 뭔데 여기 있기냐? 그러니까 내가 렐프랑 더 친해. 처음에 우리 둘이 같이 있었다고 이러면서 계속 쫄래쫄래 쫓아와요. 그러니까 렐프가 새끼돼지한테 다가가면서 넌 정찰에 어울리지 않아. 그냥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새끼돼지가 와가지고 너 내가 새끼돼지라는 말 다른 애들한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나하고 약속을 어겼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렐프가 되게 건조하게 지켜보다가 뚱보보다는 새끼돼지가 낫지. 그래도 네 마음이 상했다면 미안해. 하지만 지금 네가 할 일은 아이들의 이름을 확인하고 인원을 체크하는 거야. 돌아가. 그리고 사이먼이랑 잭이랑 같이 산으로 가서 정찰을 합니다. 정찰을 다 하고 돌아오는 길에 덩굴에 걸려있는 멧돼지 새끼를 발견을 하거든요. 새 소년이 조심히 다가갑니다. 우리의 소중한 식량이니까. 그리고 나서 잭이 칼을 쫙 뽑는데 얘가 막 머뭇거려. 빨리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는 사이에 돼지가 도망치게 되죠. 그걸 보고서 렐프가 추궁을 합니다. 그걸 왜 안 죽여? 그도 그럴 게 잭이 센 척을 엄청 했거든요. 성가대 사냥부대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도 하고 막 잭이 변명을 하죠. 내가 죽이려고 했어. 찌르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변명을 하려다가 스스로도 짜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고 다음에는 내가 가만 안 둔다. 돼지 내가 잡아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아이들에게 상황을 공유해주고 여기에 멧돼지가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렐프가 아까 덩굴에 걸려있던 멧돼지를 봤는데 그걸 못 잡았다. 그러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괜히 잭이 또 찔려. 그리고 칼을 또 쫙 뽑아. 그러더니 다음에는 내가 꼭 잡을 거야. 얘가 뭔가 사고를 칠 것 같죠. 그리고 나서 몇 가지 규칙을 정하는데 모여서 회의할 때 렐프가 불었던 소라를 들고 있는 사람만 말하기로 하고 나머지 사람은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듣고 있기. 그리고 중간에 말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렐프뿐이다. 이게 첫 번째 규칙이에요. 이거 전에 토킹 스틱이라고 회의 때 들고 있는 사람만 말하기 이런 교육 같은 거 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또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울먹이면서 말을 합니다. 자기가 밤에 커다란 뱀을 본 것 같다고. 얘가 우리를 공격할까봐 너무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들 분위기가 막 이상해지고 놀라죠. 다른 건 몰라도 섬 자체에서 우리를 위협할 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뱀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렐프가 당황해하면서 야, 그런 짐승 같은 건 없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 두 번째 규칙 우리 즐겁게 지내는 거야.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로 산꼭대기에 봉화를 올려서 우리가 이 섬에 있는 걸 알리자. 그래야 배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있는 곳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돼서 집에 돌아갈 수도 있다는 희망에 젖은 아이들이 신나가지고 그래 봉화를 올리자. 봉화야 봉화를 올리자 이러면서 산으로 우르르르르르 몰려가요. 산꼭대기에다가 막 장작을 쌓고 이제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런
불을 붙일 도구가 없는 거야. 뭐 토치가 있어, 라이터가 있어, 뭐 그냥 뭐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어가지고 막대기 2개 비비면 된대. 그리고 막 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하면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의견이 오고 갈 때 렐프가 새끼돼지한테 새끼돼지 너 성냥 없어? 근데 얘가 도라에몽도 아니고 그걸 갖고 있겠어요. 그런 건 없어 라고 하는데 순간 잭이 저 녀석 안경이 볼록 렌즈니까 저 안경으로 불을 붙이면 되겠다. 이러니까 아이들이 막 신나가지고 순간 몰려들어서 새끼돼지를 붙잡고 안경을 벗기려고 하는데 새끼돼지가 싫다. 안돼, 난 안경이 없어, 앞에 안 보여. 이렇게 하는데도 억지로 뺏어서 그걸로 불을 붙이고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면서 아이들은 환호하고 춤을 추죠. 그 옆에서 새끼돼지는 안경을 돌려줘, 안경을 돌려달라고. 이러니까 렐프가 안경을 새끼돼지에게 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 소설에 엄청난 오류가 발견이 되죠. 뭐냐면 새끼돼지는 근시인데 근시들이 쓰는 안경은 오목 렌즈래. 볼록 렌즈가 아니고 애초에 새끼돼지 안경으로는 불을 붙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작가가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라고 쿨하게 인정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불을 바라보던 렐프가 이런 불로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불꽃만 있고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끼돼지가 소라를 들고서 불을 이렇게 계속 피울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잭이 아무것도 안 한다면 잔소리 말고 저기 찌그러져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새끼돼지가 내가 소라를 들고 있어! 내 말을 끊지 마! 그건 산꼭대기에선 소용없는 규칙이야! 이러면서 눈에 불을 켜고 얘기를 하죠. 그때 또 다른 아이가 마른 장작 말고 생가지를 올려놔야 연기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잖아. 근데 새끼돼지가 내가 소라 들고 있는데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잭이 넌 입 닥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개판이지. 엉망진창. 그러니까 렐프가 소라를 받아들고 봉화를 지킬 당번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소라가 있는 곳은 어디든 회의장이니까 우리 말을 끊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요. 다들 동의한다고 하고 새끼돼지가 뭔가 이야기하려고 입을 실룩실룩 거리는데 지금 소라는 안 들고 있거든요. 입을 실룩 거리는데 잭이 노려봐 옆에서. 그러니까 새끼돼지가 하고 조용히 있죠. 그리고는 잭이 렐프한테 정중히 다가가서 소라를 받아들고는 저는 렐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영국의 국민이니까 야만인처럼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제가 사냥 부대를 나눠서 한쪽은 봉화를 지키고 다른 쪽은 사냥을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엄청 좋아해. 솔선수범이잖아. 그러니까 막 엄청 좋아. 박수 치면서 와 잭 막 이러면서 막 엄청 환호를 해요. 그러니까 잭이 아이들의 환호를 만끽합니다. 야 역시 이거지. 조금 더 해줘라. 더 해줘. 근데 아이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바람이 조금 부니까 불이 숲으로 옮겨 붙어요. 그리고 산불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있던 곳 근처 상당수의 숲이 불에 타버리게 돼. 다들 놀라가지고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새끼돼지가 소라를 들고 이렇게 큰 불이 나면 우리가 손 쓸 수 없어. 이런 건 너무 무서운 일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잭이 넌 항상 무섭겠지 뚱보야. 그러니까 새끼돼지가 잭 나는 지금 소라를 들고 있다고 이러면서 둘이서 막 티격태격 하면서 새끼돼지를 무시하는 대화가 몇 번 이어지니까 결국 참다 새끼돼지가 화를 내죠. 니네 너무 어린애 같은 행동을 했어. 우리가 가장 먼저 했어야 하는 행동은 봉화를 올리는 게 아니라 오두막을 지었어야지. 지금 날씨도 춥고 벌레들도 있는데 우리를 지켜줄 오두막을 지었어야 했어. 그런데 렐프가 봉화 짓자니까 그거에 신나가지고 우르르 몰려와서 내 안경 뺏고 불 붙이고 신나가지고 춤추다가 지금 산 태워먹은 거 이거 잘한 짓이야. 그리고 너네는 그렇다 치고 어린 꼬마애들 걔네 돌본 사람 있어? 그러니까 렐프가 그거 너한테 시켰잖아. 그 많은 애들을 나 혼자 어떻게 봐? 이러면서 숲으로 다들 흩어져서 사라졌어. 렐프가 결국 소라를 뺏으면서 야 이제 시킨 일도 제대로 못하냐? 그러는 너네는 내 안경을 억지로 뺏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잭이 나서서 닥쳐 돼지! 그러니까 새끼돼지가 일어나서 불붙은 숲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아까 커다란 뱀을 봤다고 한 아이가 안 보이는데 아까 저쪽으로 간 것 같은데 걔도 그렇고 나머지 애들 어떡할 거냐고 갑자기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사이에 순간 정적이 흐르는데 렐프가 아이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은 밤을 맞이하게 되죠. 결국 처음에 뱀을 봤다고 이야기한 아이는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실종자가 발생한 거죠. 시간이 지나서 렐프랑 아이들은 오두막을 지으려고 하는데 생각대로 잘 안 돼요. 이 꼬마애들은 잠깐 뒀다가 어디론가 사라지지, 힘 좀 쓰는 애들은 잭이 사냥부대라고 데리고 다니지. 그래도 렐프를 많이 도와주는 애가 처음에 기절했었던 사이먼이라는 애인데 얘는 좀 4차원이래. 가끔씩 사라져. 어디 갔는지는 조금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렐프가 잭을 만나가지고 야 오두막 짓는 일 좀 도와줘라 라고 얘기하는데 잭이 아니 나도 할 일 많아. 사냥하느라 쉴 틈이 없어. 아니 그렇게 사냥을 다니면 고기 어딨어? 라고 물어보는데 잭이 아이 곧 잡을 수 있을 거야. 좀 기다려. 나도 지금 노력 중이야. 잭이랑 렐프가 둘이 잘 안 맞아요. 렐프는 지난번에 뱀 이야기 듣고 아이들이 무서워하니까 오두막을 지어야 한다고 하면서 먹는 건 둘째치고 우리가 구조되기 위해서 봉화를 잘 피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잭 얘는 머릿속에 온통 막 사냥, 고기, 멧돼지 이런 거밖에 없어. 그렇게 평행선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 감정 소모를 하다가 결국 렐프가 아 그래 너는 그냥 사냥 잘하면서 봉화 잘 지켜라. 나는 오두막 지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잭은 알았어. 나도 오두막
오두막 틈틈이 신경 쓸게. 뭐 안 한다는 거지. 서로 신경 안 쓴다는 거지. 어른들의 대화 아닙니까 이런 거? 그냥 별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러다가 렐프가 어느 날 한가하게 모래에 누워서 바다를 보다가 바다 쪽에서 하얀 연기를 발견을 합니다. 증기선이 근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 봉화가 잘 올라가고 있나 봤더니 연기가 올라가고는 있는데 좀 가늘어 희미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저거 불을 더 피워야겠다 싶어가지고 산꼭대기로 뛰어 올라가고 다른 아이들도 뒤따라 올라오게 됩니다. 산꼭대기에 도착해 봤는데 아무도 없어. 분명히 사냥부대 중에 한쪽이 봉화를 지키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불도 꺼진 거예요. 이 희미한 연기가 남겨진 불씨 때문에 그냥 살짝 나는 거였어. 조금이라도 불이 붙어 있어야 지금 불을 키워서 연기를 더 만들거나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새끼돼지 안경으로 불을 다시 붙이기엔 늦은 거죠. 멀어지는 배를 향해서 렐프가 도와주세요. 저희들 여기 있어요. 도와주세요. 아! 하면서 소리를 치지만 이 목소리가 닿겠습니까? 열받은 렐프가 이 자식들 어딨나 봤더니 저쪽에서 사냥부대가 뭔 구호인지 노래인지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면서 신나게 오는 거예요. 꼴보기 싫게. 그리고 얘네가 또 뭐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위장 크림 같은 거 바르고 있거든요. 잭이 검게 칠한 얼굴로 렐프를 보면서 웃어 보이죠. 렐프 이거 봐. 네가 말했던 고기 우리가 지금 갖고 왔어. 멧돼지 잡았어. 이렇게 신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렐프가 야 너네 지금 뭐가 좋다고 신나냐? 너네가 봉화 지킨다고 했으면 끝까지 한 팀은 봉화를 지키고 있어야지. 저쪽에 배가 지나가는데 봉화에 불이 꺼져서 제대로 연기도 못 피웠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아이 렐프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불이야 다시 피우면 되고 배는 또 지나갈 거니까 오늘은 걱정 말고 멧돼지나 먹자고. 오랜만에 고기 아니야? 이러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니까 렐프가 솔직히 야 너 사냥에 미쳐있는 것 같아. 돼지 잡는 거는 우리가 오두막 다 짓고 같이 가도 되는 거고 봉화도 너무 중요한데 도대체 이거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잭이 고기도 중요해. 와 이거 뭐 할 말이 없지.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섬에 고기 먹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새끼 돼지도 너무 속상해서 잭이 무서운 것도 있고 막 따지거든요. 잠자코 듣던 잭이 결국 빡쳐가지고 새끼 돼지 발을 빡 걷어차고 쓰러진 새끼 돼지 머리를 또 한 대 팍 후려칩니다. 그러니까 새끼 돼지 안경이 뿅 날아가게 되고 안경알 하나가 깨져버리게 되죠. 새끼 돼지가 나는 안경을 써야 앞이 보이는데 한쪽이 깨져서 나는 이제 눈 하나밖에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두고 봐! 이러면서 가버립니다. 근데 잭이 또 그걸 흉내내요. 두고 봐! 그러니까 잭이랑 같이 있던 사냥부대가 깔깔깔깔깔깔 거리고서 웃는데 중요한 거는 렐프도 그걸 보고 웃어버린 거야. 입꼬리가 실룩실룩한 거죠. 우참 실패! 분위기가 좋아진 걸 보고 잭이 렐프한테 정식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불을 다시 피워서 멧돼지를 구워 먹죠. 여기서도 잭이 좀 치사하게 굴어요. 렐프랑 사이먼한텐 고기를 주는데 새끼돼지한테는 안 줍니다. 불 피울 때는 새끼돼지 안경 썼으면서. 결국 사이먼이 자기 걸 나눠주고 잭은 내 덕분에 지금 너네 고기 먹는 거다 이러면서 으스대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아이들은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평화를 유지해요. 봉화가 중요하다고 하는 렐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뱀, 이후에는 그냥 짐승이라고 표현되거든요. 짐승이 무서운 아이들, 사냥에다 주면 잘 먹을 거면서 고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렐프가 모두의 투표로 선출된 대장 이기 때문에 어쩌지도 못하고 그 옆에서 깐죽대는 새끼 돼지가 마음에 안 드는 잭. 그래서 결국 직접적이진 않지만 잭 물이랑 렐프, 사이먼, 새끼 돼지 그리고 쌍둥이 형제 샘이랑 에릭 요렇게 크게 두 그룹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샘이랑 에릭 쌍둥이 형제가 봉화를 지키는 불침번으로 근무를 서고 있을 때 쪽 봉화 옆 바위 뒤쪽에서 이상한 커다란 날개를 가진 뭔가를 보게 돼요. 둘이서 너무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려오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애들이 잠결에 잘못 본 거거나 아니면 헛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샘이랑 에릭 둘이서 봤고 자기들은 절대 졸지 않았다고 호언장담을 하니까 이제는 괴물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잭이랑 렐프를 포함한 아이들이 괴물을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한편으로는 용감하기도 하지. 애들이 창 하나 들고 겁도 없이 어딜 가. 잭이 자기가 사냥 다니면서 섬 곳곳을 다 뒤져봤는데 한 군데 딱 안 가본 데가 있다. 바로 섬 끝쪽에 바위로 된 곳이 있는데 아마 괴물이 있으면 거기 있을 거다라고 해서 거기로 가기로 하고 혹시나 가는 길에 공격당하지 않게 해안선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괴물을 찾지 못하고 그냥 바위로 만들어진 망루? 성체? 뭐 이런 걸 찾아요. 잭이 봤을 때는 요새로 삼기 너무 멋있는 거지. 대장놀이 하기 좋잖아요. 그래갖고 렐프한테 여기를 우리의 베이스 캠프로 삼자라고 하는데 렐프가 이런 반구에 거절을 해요. 이 자식도 쓸데없는 데 꽂혀있네 뭐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오두막에서도 멀고 봉화에서도 멀고 하니까 여기는 못 써.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봉화가 있는 곳으로 가기로 해요. 왜냐면은 봉화에 불이 꺼져가는 것 같은데 쌍둥이 형제가 괴물을 봤던 데가 그 근처라서 불을 살리러 다 같이 이동을 합니다. 가다 보니까 곧 밤이 될 것 같아서 같이 가던 사이먼한테는 어린애들을 돌보는 새끼 돼지한테 가라고 하고 중간에 샘이랑 에릭도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렐프가 자기들도 그냥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죠. 사실 좀 겁이 났던 것 같아. 근데 잭이 그걸 모를 리가 없지. 렐프를 보면서 쫄?
그러니까 렐프가 아니 지금 쫄이 아니고 새끼 돼지한테만 애들을 맡길 수 없으니까 이건 너무 늦었기도 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듣고 있던 잭이 그러니까 쫄? 괴물 보러 안 갈 거야? 렐프가 긁히죠. 넌 갈 거야? 너 가면 나도 가. 그래가지고 렐프랑 잭이랑 다시 봉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잭은 신나가지고 가고 렐프는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무모한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괴물이 나타났는데 괴물을 둘이서 어떻게 이겨? 그래가지고 잭한테 야 둘이서 뭘 하겠냐 그냥 돌아가자. 그러니까 뒤에서 음침한 로저가 나타나죠. 얘가 같이 오는 줄은 몰랐어. 로저가 따라오는 걸 발견한 잭이 렐프를 보면서 2명 아니고 이제 3명인데 쫄? 그래가지고 렐프가 가! 그래가지고 봉화 쪽으로 갑니다. 처음에 봉화에 불 붙이다가 숲 태워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람에 잿가루들이 날려가지고 거의 뭐 마왕의 던전 같은 그런 분위기였나봐요. 렐프가 자기 이제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잭이 웃으면서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냥 난 가려고. 그러면서 쭉쭉 앞으로 갑니다. 렐프랑 로저는 거기 앉아서 잭을 기다리죠. 잠시 뒤에 막 이러면서 막 분주한 소리가 우당탕탕탕탕 들리는데 렐프가 봤더니 잭이 저쪽에서 얼굴이 사색이 돼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봤대. 뭘 봤는데? 뭐가 부풀어 오르는 걸 봤어. 이러는 거예요. 뭐야 진짜 괴물이야? 그래서 렐프도 잭한테 한번 가보자고 하는데 잭이 망설여. 그 용맹하고 막 사람 쥐잡듯이 하고 막 멧돼지 사냥하고 막 이런 잭이 처음으로 겁먹은 모습을 보인 거예요. 무슨 용기가 났는지 렐프가 같이 가보자고 해가지고 셋이서 조심조심 갑니다. 잭이 괴물을 봤다는 근처에 가서는 들키지 않으려고 새아이는 무릎을 꿇고 조심조심 기어가다가 잭이 손을 가리키는 쪽을 딱 봤는데 렐프도 경악을 금치 못하죠. 앞에 보니까 커다란 원숭이 같은 게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박고서 자고 있는 거야. 때마침 숲속에서 바람이 부니까 그 괴물이 머리를 싹 들더니 새 아이들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애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공포에 질려서 허겁지겁 거의 구르다시피 해가지고 도망치게 되죠. 다음날 아침 모래사장 오두막 앞에 다시 아이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합니다. 괴물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디서 왔는지 어떤 괴물인지에 대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사냥부대로 괴물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잭이랑 뭐 막대기 들고 다니는 애들이 무슨 괴물을 잡냐라고 이야기한 렐프가 다시 대립을 해요. 렐프의 표현에 대해서 잭이 자존심 상해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지. 사냥부대가 멧돼지 잡아오면 신나가지고 먹으면서 막대기 들고 다니는 애들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어. 결국 잭이 소라를 들고서 아이들 앞에 서서 렐프의 탄핵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봉화에 미쳐서 정작 먹을 것은 구해오지도 못하고 괴물이랑 싸우지도 못하고 저는 렐프는 대장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사실 잭도 적당히 여론을 보면서 질렀을 텐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잭이 거기서 다시 한번 상처를 받고 자기는 이제 떠나겠다고 얘기합니다. 프리랜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랑 같이 다닐 사람은 따라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물을 훔치며 떠나는 잭의 뒤로 누군가가 잭의 이름을 부르죠. 잭! 잭을 붙잡는 렐프의 소리였는데 잭은 애써 외면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마치 잭이 편의 없이 혼자 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얼마 뒤에 새끼 돼지, 사이먼, 샘 에릭 그리고 꼬마들 빼고는 죄다 잭한테로 가버립니다. 오히려 렐프가 더 걱정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얘네들 데리고 소중한 봉화도 키워야 되고 잭한테 혹시나 공격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반면 잭은 세력도 커졌고 자기 부대원들한테 짐승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사냥을 하고서 사냥감의 일부를 상납하면 짐승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끼리 즐겁게 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발견했었던 내 마음에 너무 들었지만 렐프가 하지 말자고 해갖고 하지 않았던 바위로 만들어진 망루 근처에 가가지고 베이스 캠프를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멧돼지 사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조금 잔인하게 묘사가 돼요. 돌아가면서 막 창으로 찌르고 도망가는 멧돼지 쫓아가고 잭이 올라탄 다음에 막 난도질을 합니다. 멧돼지가 죽자 배를 갈라서 내장을 빼내고 멧돼지 목을 자른 다음에 잭이 로저를 시켜가지고 양쪽 끝이 뾰족한 막대기를 준비시켜요. 이 장면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한쪽에다가 돼지 머리를 꽂고 나머지 한쪽은 바닥에다가 꽂아서 숲에 있는 짐승에게 상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고기를 들쳐매고 신나서 돌아가는데 그 장면을 지켜보던 눈동자가 있었으니 바로 사이먼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사이먼이 거기 왜 있었냐? 사이먼이 가끔씩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얘가 자기만의 힐링 스팟이 있었는데 나뭇잎이 푹신하고 햇빛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곳이라서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 힘들 때 가끔씩 와서 쉬는 곳인데 그 앞에서 잭 일당이 멧돼지를 잡았던 거죠. 잭 일당이 돌아간 다음에 사이먼이 나와서 보니까 막대기에 걸린 돼지머리랑 바닥에 떨어진 돼지 창자에 어느샌가 파리가 새까맣게 붙어있더랍니다. 그리고 마치 돼지머리는 사이먼을 보고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한테 말을 거는 것 같은데 사이먼은 순간 머리가 띵해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파리가 잔뜩 붙어있는 돼지머리는 파리 대왕이 돼서 사이먼한테 말을 걸죠. 이 섬에서는 아무도 널 도울 수 없다. 오직 나만 널 도울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던 짐승이다. 짐승은 사냥해서 죽일 수 없어. 나는 너희들의 일부분이다.
좀 말이 어려운데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작가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파리 대왕은 서서히 커지더니 입을 벌려서 시커먼 입으로 사이먼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먼은 그 자리에서 푹 쓰러져서 기절하게 되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사이먼이 눈을 뜨게 됩니다. 쓰러지면서 어디 부딪힌 건지 그냥 흐르게 된 건지 코피가 흘렀던 모양인데 이미 굳어서 코랑 턱이랑 막 얼굴 쪽이 피범벅이 돼요. 하늘은 밤은 아니었고 막 천둥이 치고 껌껌했는데 사이먼은 무엇인가 홀린 것처럼 숲을 걷다가 산꼭대기에 렐프랑 잭 로저가 괴물을 봤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이먼은 괴물을 마주하게 되는데 사실 이 괴물의 정체는 뭐였냐면 샘과 에릭이 괴물을 봤다고 했던 며칠 전에 하늘에서 낙하산을 탄 군인의 시체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다가 바위 사이에 죽은 군인의 다리가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어서 낙하산이 바람이 휘말리면 시체도 위로 올라갔다가 바람이 잦아들어서 낙하산이 내려오면 시체도 내려오게 됐던 거죠. 잭이 봤던 부풀어 올랐다는 그 무언가가 바로 이 낙하산이었던 거예요. 사이먼이 가까이 가니까 시체는 이미 부패해서 악취를 풍기고 있었고 사이먼은 낙하산이랑 시체를 바위 틈에서 꺼내줍니다. 시체는 무섭고 더럽긴 하지만 괴물은 아니잖아요. 우리 공격하진 않잖아. 이 사실을 아이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사이먼은 지친 몸을 이끌고 산에서 뛰어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아이들은 뭘 하고 있었냐? 아까 잭 일행이 사냥한 멧돼지를 들쳐매고 와서 구워 먹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불이 없잖아. 불은 렐프네가 봉화 피운다고 갖고 있으니까 잭이 몇몇이랑 같이 가서 렐프 일행과 거기 있는 꼬마들한테 야 우리 오늘 돼지 파티 할 건데 올 사람? 그리고 원하면은 내가 우리 팀에 특별히 넣어주겠어. 요런 얘기를 하는 사이에 잭의 일행 중에 한 명이 몰래 불씨를 훔쳐가게 됩니다. 그리고 렐프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지만 고기가 먹고 싶어서 잭 일행이 있는 곳에 가서 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모든 아이들이 모이니까 잭이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대장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렐프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내가 대장이야 라면서 저항 아닌 저항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늘에서 순간 천둥 번개가 우르르 쾅쾅 하니까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무서워하니까 잭이 무서움을 떨치기 위해서 우리 춤을 추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막대기랑 꼬챙이를 들고 둥글게 원을 그리고는 짐승의 목을 따서 죽이자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둥글게를 하고 있었어요. 천둥 번개 소리와 함께 뭔가 광기에 사로잡힌 아이들 사이로 산에서 무언가가 뛰쳐내려옵니다. 그리고 아이들 사이로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둥글게 하는 아이들한테는 들리지 않고 어둠 속에서 뛰쳐나온 존재가 마치 괴물인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괴물을 온 힘을 다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창으로 찌르고 주먹으로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잠시 뒤에 괴물은 아이들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다가 바닷가 근처에서 쓰러지고 모래사장은 피로 물들게 되는데 그렇게 아이들에게 사실을 알리러 온 사이먼이 죽게 되고 해변에 몰아치는 파도에 휩쓸려서 바닷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비극이죠. 다음날 렐프 진영에서 렐프랑 새끼돼지, 쌍둥이 형제 샘, 에릭 모여가지고 전날 일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얘네도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어제 너무 피곤해갖고 그 자리를 일찍 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가 서로 합리화하게 돼요. 그리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날 밤 잠이 드는데 불이 필요했었던 잭 일행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우르르 몰려와서 렐프 일행을 기습해가지고 오두막도 부수고 렐프 일행을 막 두드려 팹니다. 다구리 엄청 치는 거죠. 그리고서 새끼 돼지의 안경을 훔쳐가게 됩니다. 다음날 이제는 못 참겠다. 단판을 지어야겠다 라고 생각한 렐프가 아이들이 처음 만났을 때처럼 소라를 큰 소리로 불어서 섬 전체에 회의가 시작될 거라는 걸 알립니다. 오! 그리고 잭 일행이 있는 바위 막루 쪽으로 가게 되죠. 사실 이때쯤 되면 소라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렐프네가 믿는 무기는 소라였던 것 같아요. 섬에 있는 아이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칙인 거죠. 나라의 법률 뭐 이런 거죠. 렐프랑 새끼돼지는 우리가 구조되려면 봉화를 꼭 피워야 된다. 봉화 너무 중요하다. 너네는 왜 봉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잭 일행이 야 무슨 소리야 우리도 불 피우고 있어 라면서 한쪽을 가리키는데 보니까 그냥 모닥불이야. 그래서 렐프가 야 저거는 요리할 때나 쓰는 거지 봉화랑 다른 거 아니냐. 너네처럼 살다가 여기서 늙어 죽을걸? 이러면서 평행선 같은 대화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서 결국 그냥 치고받게 되죠. 근데 이때 막루 위에 있던 로저가 일부러 그런 건지 실수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바위를 떨어뜨리면서 새끼돼지를 맞추는 바람에 새끼돼지가 들고 있던 소라가 깨지게 되고 여기 막루가 약간 지대가 높은 지역이었거든요. 새끼돼지가 바다 쪽으로 떨어지다가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고 죽게 됩니다. 샘이랑 에릭도 격렬히 저항을 하는데 잭 일행한테 붙잡히게 되고 바닷속으로 사라져가는 새끼돼지를 보면서 렐프는 도망치게 됩니다. 렐프는 완전히 망하게 된 거죠. 시간이 지나서 원치 않게 잭 일행이 된 샘과 에릭이 보초를 서고 있는 걸 본 렐프가 조심조심 다가가서 말을 걸어요. 샘, 에릭! 그런데 얘네가 빨리
도망가래. 렐프도 도망가래. 왜냐면은 잭이 너 죽이기로 결정했다고. 그러면서 잭이 로저한테 양쪽 끝이 뾰족한 막대기를 준비하라고 했다고 알려줍니다. 근데 이거 아까 돼지 사냥한 다음에 못 걸어둘 때 썼다는 거잖아. 그래서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렐프를 죽이고 잭이 무슨 짓을 계획하는지 알려주는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쌍둥이 형제는 렐프한테 고깃덩이를 하나 던져주면서 빨리 도망치라고 하고 로저가 다가오는 인기척에 렐프는 떠나가게 되죠. 잠시 뒤 로저한테 괴롭힘 당하는 샘과 에릭의 비명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 로저 잘못했어. 아, 그만 때려. 그리고 다음날 사냥꾼들의 렐프 사냥이 시작이 됩니다. 넓게 퍼져서 토끼몰이 하는 것처럼 렐프를 찾고 섬에 불을 지르는 장면이 길게 이어져요. 이 부분은 좀 보다 보니까 피로도가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작가가 렐프를 괴롭히려고 작정하고 쓰는 장면이어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상처 입은 렐프는 사냥꾼들을 피해서 숲속을 도망치다가 숲을 빠져나가서 모래사장으로 달려가면서 푹 쓰러지는데 해변에 누군가가 서 있는 거예요. 하얀 모자를 쓰고 제복을 입고 리볼버를 갖고 있는 군인이었어요. 뒤쪽에는 구명선을 탄 군인들이 기관총을 들고 서 있었고 순간 렐프를 잡기 위해서 나머지 사냥꾼들이 숲에서 나오는데 렐프를 사이에 두고 군인과 맞은편에 서게 됩니다. 군인이 물어봐요. 헬로? 국적을 확인하는 거죠. 렐프가 대답합니다. 헬로? 전쟁놀이 중이었냐? 대장은 누구니? 죽은 사람이 있니? 몇 명이나 있니? 이렇게 이어서 물어보는 군인의 질문에 사냥꾼 쪽에서 잭이 나서서 말하려고 했는데 렐프가 자기가 대장이다. 2명 죽었다. 그리고 몇 명 있는지는 모른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군인은 아이들과 섬의 모습을 보고서 너네가 영국인이면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렐프가 처음에는 그랬지만 이러면서 말을 흐립니다. 그리고 렐프는 오열하게 됩니다. 소설에서 처음으로 렐프가 큰 소리로 울게 되죠. 렐프의 울음에 다른 아이들도 같이 울게 되고 당황한 군인은 아이들이 진정할 수 있도록 잠시 뒤돌아서게 되면서 소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책이 작가가 세계대전에도 참여하고 우리가 익히 들었던 유명한 작전들에 참여하면서 사람이 선한가 악한가를 고민하는 책이 아니라 사람은 나빠! 라는 주장으로 독자를 설득하려는 느낌이 좀 들었다. 그래서 이 책을 조금 더 찾아보니까 예전에 나왔던 휴먼카인드라는 책에서 파리대왕의 이야기를 발견을 하게 됐어요. 휴먼카인드의 저자가 파리대왕의 이야기를 보고 실제로 그럴까 싶어서 찾다가 알게 된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일단 저자 윌리엄 골딩은 우울증에 시달려 살았다. 전쟁 후유증이었던 것 같아요. 정신 상태가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실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서로를 도우면서 잘 지내다가 구출이 됐고 나이 들어서도 서로 연락하는 사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 예전 영상 중에 로버스 케이브 실험에 대한 영상이 있거든요. 이것도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려고 아이들을 고립시켜서 관찰한 실험인데 이 실험 결과는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그러다가 서로가 해결해야 하는 공동의 목표가 생겼을 때 화합한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여기서도 가설은 인간은 나쁘다. 인간은 경쟁한다. 이게 가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의혹이 제기가 되죠. 사실 아이들은 사이좋게 지냈고 실험의 설계자들이 자기가 설계한 대로 되지 않자 일부러 사이가 나빠지도록 부추겼다는 이야기도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세계대전 이후에 사람들이 나쁘다라는 이 전제 조건이 그냥 그 시대 정신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어떻게 보면은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간에 대해 갖고 있었던 생각이 공감대를 얻어서 인기를 끌었던 건 아닌가. 보다 보면 저자가 각각의 요소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글을 썼다는 게 이 책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을 리뷰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책에서는 마치 렐프가 약자이자 소수 희생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처음에 새끼돼지를 만나서 하는 행동이나 잭을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렐프 얘도 좋은 애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잭은 뭐 더할 나위 없고 그래서 렐프도 나쁜 리더 그리고 잭도 나쁜 리더 그 사이에서 아이들만 휩쓸려서 피해를 본 건 아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군중의 대리인으로서의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꼭 투표하시죠.